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있다. 이제 푹 쉬면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 특히 교사처럼 오랫동안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공허함이 크게 다가온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과 우울함이 찾아온다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왜 은퇴 후에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은 은퇴 후 무기력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은퇴 후 무기력의 심리적 원인. 은퇴 후 무기력감이 오는 이유는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몇 가지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 정체성 상실. 교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다. 매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갖는다. 하지만 은퇴 후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 나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사회적 관계 단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인간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급격히 줄어든다. 교사라면 학생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퇴직 후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가까운 친구들이 있더라도 서로 다른 생활 패턴 속에서 자주 만나기는 어렵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고립감이 커지고 외로움이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익숙한 루틴의 붕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수업을 하고 상담을 하던 패턴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큰 혼란이 온다. 우리는 늘 바쁜 생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런 일정 없이 하루를 보내면 오히려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면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무기력함이 자리 잡는다. 2. 은퇴 후 무기력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 새로운 역할을 찾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교사라는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가르치는 일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후배 교사나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교육 봉사를 할 수도 있다. 강연 및 특강 경험을 살려 교육 관련 특강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은퇴 후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한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제가 조언을 해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다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처럼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찾으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일정한 루틴이 필요하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할 일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독서 습관 만들기.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동아리나 모임 참여, 동네 문화센터나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도 있다. 사례 은퇴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던 박 선생님은 우연히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려고 갔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몸도 가벼워지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요가를 하고 나면 하루가 훨씬 활기차요. 이처럼 작은 습관을 만들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무기력 예방에 효과적이다. 친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기. 사례 은퇴 후 고독감을 느꼈던 정 선생님은 SNS를 활용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도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면 외롭다는 생각이 덜 들어요.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자. 은퇴 후에도 배움은 계속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외국어 공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 활동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해보자. 온라인 강의 수강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어 쉽게 배울 수 있다. 사례 평생 국어를 가르쳐 온 최 선생님은 은퇴 후 그림 그리기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는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요즘은 전시회도 다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어요.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 삶의 의미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자. 은퇴 후 무기력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 새로운 역할을 찾고 일정한 루틴을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배움을 지속한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더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때다.